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작년 12월 3일은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아있을 겁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이제 반년이 넘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석 달 정도 됐는데 오늘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국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한 변호사가 작년 12월 SNS를 통해서 모집을 시작했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1인당 10만 원씩 한 104명에게 지급하라고 오늘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은 중앙지법에서의 1심 판결이었고 원고가 100여 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송의 결과는 아직은 1심이지만 그 100여 명의 이제 청구한 원고들에게만 미치는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2심으로 가게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일단 재판부는 지금 청구된 내용은 민법상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실 그 피해를 손해로 인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특히 재판부는 계엄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수치심 같은 고통이 명백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예. 결국 불법행위 책임과 그리고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해액이 인정이 되면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얼마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예. 지금 재판부가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액수에 있어서도 최소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 그 정도의 손해는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공포, 불안, 수치 명백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104명에게, 104명에게 10만 원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건이 있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적 피해가 있다. 이번에는 100여 명이었다면 당시에는 시민 만여 명이었는데 결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원합의체로 바뀐 대법원 판례가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판결은 2020년에 패소로 확정이 됐는데 2022년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요. 위헌으로 판단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주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기존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어떤 국가의 행위,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질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대법원의 기조를 반대로 뒤집은 판례라고 평가가 되는 판단입니다. 예. 물론 지금 이게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과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은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하급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고도의 정치 행위도 만약에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법원이 바뀌었다,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내란 행위의 위헌성이 좀 심각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이 물론 지금 내란죄가 정확하게 판단이 난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탄핵 심판에서 내란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인정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형법상으로도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규정이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심할 법한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예. 국민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다라고 본 것 같아서 앞으로 위정자들이 정치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어떤 법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하나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안겼다.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또 SNS 올려서 우리도 좀 보상받아야 되겠다, 윤 전 대통령 배상 받아야 되겠다,
그럼 유사 소송 같은 것도 잇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줄 소송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원고가 104명이기 때문에 예.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은 그 원고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해서 뭐 2심에 가게 될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저는 줄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소송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마찬가지로 다른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결과는 원고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게다가 지금 1심 선고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가집행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고들이 가집행에 나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줘라. 첫 번째 이제 배상 판결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 계엄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